여러분 안녕하세요. JS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켈리 두 번째 시간. 켈리는 뭐라고 그랬죠? 켈리는 인간은 과학자다. 과학자는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딸꾹질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켈리는 또 개인적 구성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배워야 될 거는 심리장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딸꾹질이 계속 나네요. 자, 심리장애는 뭐냐면 심리장애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때는 부적응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적응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언하잖아요. 뭐 해석이나 예언을 해요. 그러면 해석이나 예언을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닌데 또 고치지 않아. 이게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야 나는 바보야 이랬어. 근데 이거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바보는 아니잖아, 솔직히.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있어도 바보는 아니잖아. 그럴 때 근데 그래 난 바보야 인정해버리고 고치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적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뭐라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이다 이러면 이거가 우리 바보가 아닌데 바보처럼 계속 생각하고 사는 게 부적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안은 뭐냐? 불안은 저번에 기억납니까? 그 편의범위라는 게 있어요. 편의를 벗어나는 거. 여기를 벗어나 버렸어. 막 벗어났어. 네. 편의범위의 밖에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간단하게 하면 뭐냐면 편의 변이를 벗어났다 이런 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구체적인 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거죠. 설명하지도 않고 이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심리장애예요. 자, 그러면 이제 켈리의 이론을 우리가 상담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섯 번째로 볼게요. 상담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상담의 적용은 우리가 그 역할 구성 개념이라고 그래가지고 역할 구성 개념 목록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랩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죠. 그 치료하는 사람이 내담자의 개인적 구성 개념의 체계를 이해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거죠. 내담자의 그 개인적인 구성 개념을 한번 이해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차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절차는 역할 명칭
목록을 제시한 후에 한 2, 30명 사람에 규정하는 역할 명칭 목록을 제시한 후에 3명의 인물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3명 중에 2명을 비슷한 사람과 1명을 2명이 비슷한 사람, 1명이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2명은 비슷하고 1명이 다른가를 말하게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2명의 인물이 어떤 중요한 점에서 비슷하며 나머지 한 명의 인물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유사 개념은 좋은 관계죠. 좋은 뭐 경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 유사 인물이고 나머지 한 명의 과거의 친구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죠. 2명은 좋고 1명은 좀 차이가 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2가지 주제가 있는데 2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대인관계 특성이고 또 하나는 안정성. 확신하고 그래요. 이렇게 2개로 주제로 나눕니다. 이 첫 번째 설명한 게 이제 우리가 랩 세트고 또 두 번째로 보면 고정 역할 치료가 있어요. 이거는 뭐 간단히 얘기한 거래요. 특정 인물을 시연하는 거랑 심리 문제, 그 특정 인물을 시연을 해서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구성 개념으로 다른 이들을 보는 거예요. 뭐 이게 3자가 돼도 되고 내가 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할 거는 1단계는 자기 성격을 묘사하는 거예요. 3인칭으로. 두 번째는 이렇게 내려갈게요. 두 번째는 고정 역할 묘사라고 해요. 여기에는 그거 2가지가 있죠. 일단 역할을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묘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정 역할 시연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생활에서 어떤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 역할이 있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뭐였죠? 켈리의 구성 개념이었어요.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자, 이렇고 지금 할 것은 이제 로터. 지금 하는 거는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켈리, 로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회 인지적 관점이라는 거 그런 그 큰 주제를 가지고 학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 혹은 뭐 자격증 준비나 혹은 뭐 다른 전문적으로 상담을 준비하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길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짧게 개념만 치고 갈 거니까 짧게 개념은 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로터의 이론입니다. 로터는 이런 거죠. 뭐 일반성과 특수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성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성은 이제 일반화된 기제로 통제 소재를 쓰고 특수성은 기대 강화 가치 모델을 쓴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1번 쓸게요. 기대 강화 가치 모델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죠. 잘 알죠. B는 뭐죠? 함수 관계에 있다. 기대와 강화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행동 잠재력은 기대 곱하기 강화 가치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남자니까 여성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영미와 가희가 있어요. 둘 다 여성으로 볼게요. 근데 영미는 부자야. 강희는 평범한 여자야. 그럼 제가 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한번 그 행동 잠재력을 좀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기대와 강화 가치가 있어요. 자, 기대는 반대입니다. 내가 이 부자 거의 뭐 재벌 뭐 엄청난 부자예요. 막 1조 이상 막 1조 그러니까 1000억, 2000억, 3000억 막 이상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전혀 뭐 제가 부자 여자를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죠. 근데 평범한 사람은 이제 친구 관계로 지날 수 있으니까 나랑 비슷한 처지인 사람은 만날 확률은 주위에 많아요. 100점 만점에 10점이면 100점이에요. 근데 이 강화 가치에는 기대는 이래요. 강화 가치는 나는 예를 든 거예요. 부자 여자를 만나고 싶어. 그리고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은 누굴 만날 수 있으니까 막 절반으로 칩시다. 근데 이걸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동에는 0과 5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도 있잖아요. 강도나 도둑이 벌을 받을 확률을 만약 이라 봤을 때 일반인보다 낮게 볼 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일반보다 낮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 잠재력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죠. 행동 잠재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중 특별한 행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특별한 행동. 또 반응할 가능성을 행동 잠재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행동 잠재력은 넘어가고, 기대는 뭐냐? 기대는 뭐냐? 기대는 주관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관적 가능성.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기대 그러면은 뭐 승진을 하려면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해야 돼. 그러면은 뭐 순종적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자기 주장이 또박또박 잘 이야기하고 뭔가 발표도 잘하고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 있죠. 아니면은 모든 사장님 말에, 직업 윗사람 말에 순종하는, 어떤 거가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 승진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터는 기대의 세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가능성을 내는데, 기대의 세 가지를 얘기하면 단순 인지이지, 아니면 강화에 대한 결과인지, 아니면 강화 순서에 의한 거지. 이 단순인지 뭐냐면, 뭐 그냥 단순인지는 자극의 명령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저 그림이 누구누구의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단순히 봤을 때. 그리고 강화 결과는 내가 뭐 형 옷을 입으면 형이 나한테 화를 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강화 순서는 뭐 나는 뭐 명문대에 합격해서 졸업하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 취직할 때고, 삼성에 취직하면 연봉이 좋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거다. 단계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뭔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강화 가치는 뭐냐? 두 번째, 강화 가치. 강화 가치는 뭐냐면 성과를 바라는 정도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과를 우리가 바란다. 그러면은 개인이 많은 강화 중에 특별 강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때는 욕구를 이야기했어요. 욕구랑 상황, 처한 상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에 따라서 또 욕구도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강화 가치는 좀 변화가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 또 내가 원하는 욕구에 따라 관련이 있으니까 강화 가치는 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얘기하면은 심리적 상황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로터의 이 공식에는, 아까 우리 말한 이런 공식에는 직접적으로 심리적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일반대 특수성,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일반대 특수성 이야기했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설명해야 되겠네. 이제 두 번째, 일반화된 기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성과 특수성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성된 이론은 뭐냐면 적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 사항에 많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적은 양의 정보 가지고 여러 사항에 많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단점은 뭐죠? 예, 측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특수성 뭐예요? 특수성은? 예, 특수성은 요거는 올라가거든요. 예, 측정하기 쉽고 예측은 정확도있지만 특정한 사항에 해기 때문에 한계를 느낀다. 뭐 자기 효능감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로터의 학습 이론에서는 일반과 특수의 구성 요소가 혼합체므로 두 이론의 장점을 모두 가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장점을 모두 가진다. 올이라고 적을게요.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통제 소재를 좀 얘기해봐요. 통제 소재. 그리고 일반화된 기대는 새로운 사항이 직면할 때 적용하는 기대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제 소재. 이런 거죠. 어떤 결과가 자신의 행동이나 특성에 달려있다고 믿는 정도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는 일종의 일반화된 기대를 통제 소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평등한. 그래서 간단히만 어떤 결과가 자신의 행동이나 특성에 달려있다고 믿는 정도예요. 이런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뭐 나중에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면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자신의 행동이나 특성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특성을 했을 때 달려있다고 믿는 거죠. 또 내부가 외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요인은 뭐죠? 내부 요인은 그러죠.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부는 자기예요, 자기가.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뭐 성공하고 실패가 있다, 뭐 그런 거요. 그럼 외부는 뭐예요? 운. 아니야. 내가 내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보다는 외부 요인에 달려있다, 뭐 운에 있다, 이런 거죠. 이게 통제 소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내외 통제적 척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검사예요.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LOTS 블록 성격 측정 자료 혹시 기억납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거는 이 검사가 있어요. 검사. 내적 통제적 척도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그때 말한 성격 측정 자료 중에 S 자료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보고식 그 자료에 가깝다는 거예요. 내외 통제적 척도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일반화된 기재 이론을 가지고 이제 검사라는 게 있어요. 자기 보고식 이게 자기 보고식 검사인 통제 소재 척도를 개발했던 거예요. 그게 내외 통제적 척도가 있다는 거예요. IE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면 됩니다. 자, 노트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셀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셀은 뭐냐면 마시멜로 실험 압니까? 네. 마시멜로 실험은 뭐죠? 결국 만족 지연 시험. 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인지 정서의 또 체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간단한 단어입니다. 네. 첫 번째 부호와 방략이라고 그래가지고 간단한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기대는 무엇이 일어날까, 무엇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해요. 정서는 뜨거운 인지. 그래서 느낀 감정, 정서 이렇게 뭐 반응해요. 그리고 기대에서 무엇이 일어나 그러면은 행동 결과 기대, 자극 결과 기대, 효능 기대 이렇게 있어요. 네 번째 목표는 무엇을 원하는가. 다섯 번째 능력과 자기 조절. 이건 뭐죠? 무엇을 할 수 있냐.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너네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거 1번이라고 볼게요. 2번에 만족지연. 그 마시멜로 그 알죠? 아이들한테 야 너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참으면 이거 먹게 해줄게. 그랬더니 예? 뭐 기다리는 친구가 있고 못 기다리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예. 뭐 마시멜로가 있는데 10분 기다리면 줄게 했는데 오케이 해서 기다린 친구가 있고 노 해서 먼저 먹어본 친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당장 보상을 포기하는 거죠. 진짜 이 실험이 뭘 이렇게 중요하게 봤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그거 맛있는 걸 안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지적 변환이 필요한 거죠. 인지적 이런 변환이, 주의 전환이나 인지적 변환이 있어야만 우리가 맛있는 거를 안 먹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무 이거 못 참겠어. 그러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 주의를 전환시키거나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변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공부하는 거 힘든 거를 벗어나서 이거 하나 배우는 거 재밌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죠. 하나하나 배우는 게 나한테 의미가 있을 거다. 꼭 시험을 뭐 공부했다는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배우는 게 나한테 뭐 흥미를 갖다 준다. 혹은 이거 알면은 내 지식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또 내가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지를 좀 바꾸라는 거죠. 네. 뭐 이런 예화도 많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설악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힘든데 친구들과 한 뭐 계속 수다 떨면서 올라가면은 정상까지 어느 순간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것도 주의 전환하고 인지적 변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셀은 여기까지. 간단하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반두라 딱
반두라 이론의 한 5분의 2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반두라는 상호 결정론 좀 중요해요. 상호 결정론을 이야기합니다. 상호 결정론이 뭐냐 그러면 1번 상호 결정론이 뭐냐? P, B, E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돼요. P는 뭐냐면 P는 사람, B는 행동, C는 환경. 네, 다시 P는 person, 개인, 사람, 그 다음에 환경, 행동을 보면 돼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이 있고 도박장이 있고 도박이 있습니다. 행동,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이라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존재할 거고 도박을 하기 때문에 도박꾼이 있겠죠. 또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장이 있기 때문에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도박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도박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도박을 하기 때문에 도박장이 있고 도박장 안에서 도박을 또 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호 결정론이라는 게. 알았죠? 그래서 사회학습 유형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모방학습 세 가지 있어요. 모방학습, 관찰학습, 대리학습이 있는 거예요. 모방학습은 뭐냐? 다른 사람 행동 그대로 따라하는 거. 관찰학습은 뭐냐? 다른 사람 행동을 관찰했다가 특정 상황 오면 그거 유사한 행동을 내가 하는 거. 그리고 대리학습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관찰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그와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지만 제대로 구분할 수 없지만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찰학습은 이게 사회적 유형이에요. 자, 이제 우리 중요한 관찰학습이 중요해요. 이 관찰학습은 그런 거예요. 사회적 환경에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는 거예요. 다시 사회적 환경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모델링. 그러면은 이제 관찰 학습에 이제 모델링이 있는 거죠. 이 모델링을 세 가지로 보면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모델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게 세 가지가 뭐냐면 특성, 모델링의 특성, 죄송합니다. 모델의 특성, 그 다음에 관찰자의 특성. 마지막에 뭘까요? 마지막이 보상에 관련된 거. 보상 결과. 행동에 관련된 보상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설명할 게 길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찰학습의 과정이 있어요. 두 번째, 관찰학습의 과정이 있다. 뭐냐면 주의 집중 과정, 기억 과정, 재생 과정,
동기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자, 주의 집중 과정은 뭐냐? 이런 거죠.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격투기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저랑 엄마랑 격투기나 뭐 축구 경기를 봤을 때 TV로 봤을 때 누가 더 주의 집중할까요? 제가 더 하겠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의 집중에는 모델이 있고 관찰자가 있는데 아까 설명했죠. 네. 모델링에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모델 특성, 관찰자 특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 관찰기에도 중요하지만 모델 특성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다 관찰학습도 중요하고 모델의 특성도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관찰자는 과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억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의 행동에 집중하고 정확하게 지각하는 것을 주의 집중 과정이라 해요. 기억의 과정은 뭐 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파지라고 이야기하고 심상, 그 그림으로 이렇게 딱 잔상이 남는 거. 그다음에 언어, 기억하는 거 우리가 잔상이 남는 이미지로 기억하고 또 말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생은 행동하는 거죠. 이제 행동, 반복, 피드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관찰학습 과정이에요. 주의 집중을 하고 기억한 다음에 우리 기억한 것을 재생에 그 행동을 하고 동기는 뭐죠? 동기는 강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강화를 이용할 때 획득을 하고 수행할 때 강화를 한다. 그래서 동기를 얘기할 때 강화를 통해 행동의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고 또 강화에 의해서 동기화가 이루어졌는지 따라 좌우가 될 수 있고 뭐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를 조금 더 알아보자면 뭐냐면 직접 강화는 자신이 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과거에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부터 어떤 강화를 받았는지 중요한 거고 대리 강화는 관찰자가 모델이 한 행동에 강화를 받는 거를 보는 것만 해도 강화를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를 받는 타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강화 효과가 있다. 이게 대리 강화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관찰학습의 과정 중에 주의 집중 과정이 있고 기억 과정이 있고 재생 과정이 있고 동기 과정이 있다. 주의 집중 과정에는 모델, 관찰자, 또 하나 더 얘기하면 과제. 이 특성이 중요해요. 특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억은 이미지와 언어로 기억된다. 재생은 행동한다. 행동하고 반복하고 피드백을 한다. 동기에는 강화가 있다. 그래서 강화에 동기화가 이루어졌는지 자기결정할 수 있고 획득과 수행이 있는데 수행에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설명이 길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